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좀 이렇게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그러면 혹시 부동산 가격 내릴까? 또 내가 그동안 대출 받은 거 이자 오르면 또 두려워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내 집 먼저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 함부로 내 집 매각한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하시라고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함부로 팔면 엠브란스 실려간다라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부제목은요, 팔기 전에 계획과 전략을 잘 짜고 나서 매각하라.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이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많이 오르고 또 좀 내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문이나 아니면 뭐 좀 어떤 그 통계 이런 리포트에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묘하게도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그다음에 보합세 하락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신문이나 좀 뭐 이렇게 통계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항상 거시적으로 대세 상승이라든가 또 대세 하락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승론자들은 뭐 계속 오른다고 말을 하고 하락론자들은 계속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락론자들 문제죠. 그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너튜버라든가 뭐 신문 뭐 가장 많은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오르면은 자기가 뭔가 그 인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많이 구독을 해줘야 자기가 인기 있고 뭐 또 광고비도 받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내린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15년부터 내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2016년도 내린다. 이런 사람 거 보다가 얼떨결에 매각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거 판 것만 오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현재 엠브란스 실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위 속칭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함부로 내린다, 또 함부로 상승한다. 이거 재미삼아 말하면 안 돼요. 어디서 보통 보면은 뭐 신문 쪼가리 한번 뭐 발표 자료를 보고 폭락한다 뭐 계속 해가지고 폭락을 1년에 한 50번, 보통 50번, 그 다음에 한 5년 동안 한 250번 외치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은 자기는 샀겠죠. 그리고 폭락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폭락한다고 하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보면은 구독자, 청취자 많이 늘어나요. 그 광고비 좀 몇 푼 떼먹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 요 사람은 요걸 보고 매각한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각이라는 부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왜 매각을 하는지, 매각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짜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엠브란스에 실려간 사람들 대충 한 여섯 가지로 이게 한번 적어봤는데 더 많지요. 그냥 뭐 한 일곱 번째 한번 더 적어볼까요? 얼떨결에 뭐 신문 한번 보고 나서 아니면 너튜브 한번 보고 나서 지인의 말 한번 듣고 얼떨결에 판 사람도 많습니다. 판 사람들 보면 1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무 생각 없이 매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부류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가격 떨어졌다가 전세 좀 살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바닥에서 잡아서 또 가격이 오르면 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마치 주식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오를 때 꼭지에 팔았는데 내릴 것 같으면 좀 바로 사야 되는데 더 내리고 내려도 안 사거나 못 사죠. 두 번째, 이게
내리면은 팔 것 같은데 내리면은요 더 내릴 지역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매물이 많이 나와서 사고 싶지가 않죠. 어디예요? 서울이나 선호도 높은 지역을 계속 목 놓아 기다리죠. 그런데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 내리면 정말 선호도 있고 좋은 지역들은 매물이 안 나오죠. 안 팔아요. 그래서 살려고 기다렸다가 못 사서 또 고비 넘기고 가격이 올라 버리죠. 그리고 판 내 것만 더 가격이 올라 있죠.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거,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오르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봤을 때 우상향으로 오르내림이 있을 뿐이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내리고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있는 지역, 특히 대도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방 또는 중소도시, 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하락이 없이 그냥 꾸준히 이어가는 도시, 그리고 오래되면 가격이 처지죠. 그리고 주구장창 내리는 도시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들 때 깜빡 무슨 그 전조등 이렇게 바뀌듯이 깜빡 올랐다가 꺼지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인구가 하락, 감소하거나 영원히 선호도가 없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우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각한 데는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지역도 있다. 그거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매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날리고 영원히 전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 팔아가지고 가격 오르면 그때 내가 돈 저축해서 내가 번 돈 모아가지고 내 집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좋은 지역을 버리고 낮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죠. 두 번째, 주거지를 옮겨야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겠죠. 이 인생에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주거지를 옮기는 이유들은 직장의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의 자녀 교육 문제도 있겠죠.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 자녀를 저 손주들을 좀 돌봐주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를 포기를 하고 자녀분들한테 돈 좀 나눠주고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좀 공기 맑은 쪽으로 은퇴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옮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함부로 매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각할 때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서울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A급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냥 선호도가 A 지역. 쉽게 그냥 얘기할까요? 그냥 여기 강남이라고 할게요. 강남. 그리고 여기를 뭐 용산.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뭐 용산보다 못한 지역 C지역이라고 할게요. 함부로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D지역. 선호도가 낮은 순으로 해서 A, B, C라고 할게요. 나는 C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용산이나 또는 강남 B 지역으로 가거나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 돈이 알파가 더 있어서 여기 있는 B 지역에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매각을 하고 이쪽으로 갈아타도 됩니다. 이것은 화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 기존의 주택과 돈이 합쳐져서 B로 옮겼습니다. 그럼 화채가 돼서 이건 매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C 지역에서 D 또는 E 지역으로 이사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팔고 D로 샀어요. 이것은 팔아 먹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지역을 이사를 갔더니 이 지역은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지역은 내가 판 지역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가격이 내려도 이 지역은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좀 더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는 이 지역이 더 밑에 가는 지역보다 상급지라면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거나 또는 다른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를 사놓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를 옮길 때 함부로 매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저기 신정동에 사는 분이 과거 두산이부였던 것 같아요. 4억 5천 정도의 30평째 아파트가 한 7, 8년 전에 4억 5천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팔고 I 지역으로 IC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을 가지고 이쪽 가서 아파트를 자기가 사서 가고 2억 정도는 자녀들 둘이 있으니까 1억씩 증여를 해서 결혼도 시키고 자기들 참 살게끔 하고 자기는 이제 서울을 떠나겠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이제 가면 절대 서울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 각오로 팔겠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그러면 여기 사시는 동안 혹시 대출은 받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담보대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2억 주고 싶죠? 그러면 지금 자녀분들이 돈을 버니까 본인은 은퇴하셔도 돈을 못 버니까 자녀분들한테 일단 2억을 빌려가지고 1억씩을 줘라. 줘서 이 이자를 좀 그 대신 조금만 내줘라. 그러면 도움이 좀 아빠가 좀 도움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1억씩을 가지고 자녀분들이 갭 투자를 해놓고 본인은 월세를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게 그 마포의 태영 아파트를 사신 것 같아요. 마포 태영 아파트 그때 당시 1억 가지고 한 7천만 있었으면 갭 투자를 했었으니까 갭 투자 20평대 하고 본인들은 다른 데 가서 일단 한 2년만 3년만 돈 모을 때까지 여기 들어가면 신용도 좋아지면 아이 날 때쯤 들어가도 되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요 사가지고 했더니 요것은 한 뭐 7, 8억 넘게 올랐고 본인 집도 지금은 한 4억, 5, 6천 하던 게 거의 10억 하니까 한 5억 5천 정도 올랐죠. 자녀분도 한 8억 올랐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돈을 좀 버니까 이제 집도 값도 올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아버지 돈 1억 갚아주고 요 아드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봉천 우성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한 4억 5, 6억 올랐죠. 그래서 돈 다 갚고 아버지는 지금 현재 거의 10억짜리 살고 있고 자녀들도 다 뭐 10억 정도, 8억 정도 갖고 있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팔았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찢어진 채로 살았겠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 집도 10억짜리 살면서 돈 다 들어오니까 지금 주택연금 받아도 아마 290만 원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상속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 그래서 주거지를 옮긴다 해서 함부로 매각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세 번째가 설명이 됐는데 자녀에게 쓸 일이 생겨서 매각하는 경우 자녀에게 쓸 일이 먼저 처음에는 뭐 결혼시켜야 되죠. 자녀 유학도 보내야 되죠. 그리고 자녀가 또 성장을 해서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좀 달라고 하죠. 막 이런다니까 대부분 지금 엠브라스 실려가 있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자녀에게 돈 쓸 일 있다고 그래가지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게 버겁다고 무조건 팔아서 돈 나눠주는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복잡 하나도 안 하고 일도 없는데 그 대출 받아서 쓰고 이자 좀 내는 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우면 대출 이자 한 3년치 더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으면 돼가지고 밀어주면 되는데 팔고 나서 그래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더니 그놈의 2억 만들어 주려고 팔았더니 내 판 집이 10억이 올라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죠. 그래서 자녀에게 쓸 일에서 팔았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것은 전략이 없어서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 그래서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하급지로 이사 갈 생각을 했다라면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돈 줄 거 주고 자녀에게 줄 거 주고 본인이 좀 싼 지역 가서 전세 살 수 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함부로 매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 네 번째, 항상 지금처럼 경기 이제 침체기가 오면 사람들이 요놈의 그 저기 하락한다고 하락론자들 요놈 주둥이가 또 폭락 하락하잖아요. 또 그럼 어느 정도 올랐겠다. 거래가 없겠다. 귀가 또 팍팍 팔죠. 네 번째, 귀가 얇은 사람들.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서 매각.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불안해. 그리고 에이, 전세나 살고 있는 게 낫겠지 해가지고 매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불안해서 매각하기 전에 우리 동네가 선호대가 좋은 지역인지, 그리고 정말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인지 그런 거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팔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거지, 좀 전략이나 계획이나 짜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누가 그냥 어떤 사람이 이제 폭락장 옵니다 하니까 그냥 귀가 바짝 열려가지고 팔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 전세 살고 있는 집들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가격 확 오르고, 나는 내 집을 팔고 나는 그 집에 살면서 가격 오르는 걸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건 뒤늦게 에브로스 실려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내가 20평대 살고 있는데 식구가 늘어나서 넓은 주택 30평대 또는 30평 살고 있는 식구가 막 늘어났어요. 어머니도 모시고 넓은 주택 40평대 50평대 가려고 갈아타려고 넓은 주택 갈아타려고 매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미리 좀 내 자금과 예산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짜서 어디 갈 거라고 다 해놓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팔고 나서 넓은 주택 찾으러 다니는 분들, 그 뒷북 치는 분들 많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살려고 했던 데 가격 올라버리고 살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 많죠. 그래서 넓은 주택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은 팔기 전에 내가 판 매각 금액, 내 신용 대출 더 큰데 돈 더 들어가니까 또 다른 데서 자금 확보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팔아놓고 가격 떨어지면 그때 한 전세 1, 2년 살다가 넓은 집 가야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넓은 주택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미리 내가 살 집, 그 다음에 그 살 지역 다 분석하고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내가 팔고 나서 더 내게 오를 놈이고 저쪽은 떨어질 지역인지, 이런 거 알고 가서 내가 내 주택을 전세를 놓고 그 집 넓은 주택에 가서 전세를 살고 다시 돌아와도 될 건지, 이런 계산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짜증나거든 좁으면. 이런 그 분들 많아요. 특히 지방에서 서울 오신 분들 3, 4억짜리로 30평, 40평 살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20평 막 살다 보니까 막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증이 생긴 거죠. 그런 분들 연습 좀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신 분들은 미리 조금 좁은 데서 사는 연습을 단 얼마라도 하고 올라오셔야 울컥증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넓은 집 살다가 좁은 집 오는 사람들이 그냥 넓은 집을 좋아하는, 익숙치가 않으니까 팍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급지로, 마지막 3급지로 갈아타려고 매각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하급지에서 팔아서 내 돈 여유 있고 상급지를 갈아타라는 건 이 하급지의 주택과 주택이 내 불살라, 그러니까 태웠죠. 채 한 몸으로 상급지로 화채를 하는 경우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상급지로 갈아타니까. 왜냐하면 하급지에서 1억 오르면 상급지는 1억보다 더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려고 하는 건 계획은 좋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어떤 경우죠? 상급지를 갈아타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눈치를 슬슬 보다가 좀 비싸니까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눈치 보다가 그 눈치 보는 사이에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사. 그래도 예산도 안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 집 다시 살려고 하니까 내 집도 올라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급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이분들도 속에서 부글부글 끕니다. 내 집값, 내가 판 거 가격 오르는 거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여요. 그때는 약간 우울한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되지요. 이 일손도 안 잡히죠. 그래서 이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도 정말로 계획 전략 짜가지고 실행을 할 때는 항상 내가 판 이
그 계약금을 매각 자금에 계약금 받아가지고 상급지를 가서 바로 사줄 정도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하셔야지. 사놓고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고 나서 그때 가서 상급지를 가가지고 그것도 양반건으로 거슬렁 가가지고 아유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갑이야. 그래가지고 매수자가 갑질하러 가는 순간 어느 순간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매도자가 약간 뭐 가격 깎으려고 하면은 딱 다른 데 가서 일 보셔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은 매도 우위의 시장인 거죠. 그래서 매도자가 갑질하는 동네였는데 우리 이 보면은 조금 갈아타려고 돈 좀 있으시면 그냥 이게 매도 우위의 시장인지 매수 우위의 시장인지 잘 판단도 못하고 계획과 전략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살려고 갑질만 하고 자기 성격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팔리죠. 성격 안 맞으면 또 안 돼요. 그럼 여기 가격 오르고 그러면 에이 저 까불어 그래 안 사. 열받아서 안 사서 1, 2년 가다 보면 내 집도 못 사고 하급지도 못 사고 당급지도 못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즘 뭐 인터넷 보고 뭐 동영상 보고 공부한다는 사람들 있죠. 아주 멘탈도 강하지도 않고 또 부동산 투자 경험도 없던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동영상 잘못 봐가지고 떨어진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얼떨결에 파는 사람들. 이 얼떨 뉴스가 왜 많아요? 얼떨결에 팔고 나서 다시 안 팔려고 하니까 뭐 배액 보상에 뭔지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또 살 때도 얼떨결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얼떨결에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요분들도 나중에 보면 많이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정말 중요한데 살 때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계획과 전략 잘 짜야 되는 게 언제다? 팔 때다. 그래서 팔고 나서 앰뷸런스 실려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매각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